직교좌표계에서 이중적분은 이거였지만 극좌표에서의 이중적분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좀 더 일반화시켜 놓으면은 하나의 좌표계를 다른 좌표계로 바꿔서 이중적분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야콥이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야콥이 변환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 하나의 좌표계를 다른 좌표계로 바꿀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콥이 변환정리에 대한 증명 역시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대학 교과정의 미분적분학책 다변수 함수 편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별도의 증명 없이 이제 극좌표에서의 요 이제 좀 전에 잘 다 유도를 했어요. 좀 전에 다 유도를 했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요 범위는 뭐냐면은 이제 세타 취할 수 있는 값이 알파부터 베타고 R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다면 R은 작은 값에서 큰 값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 영역을 그냥 반복 적분 없이 그냥 R로 쓴 것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반복 적분할 때 영역 R의 상수환, 변수환의 위치를 보고 찾아서 결정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이 상수환이 있고 변수환이 있다면 변수환을 먼저 적분하고 상수환을 나중에 적분하면 됩니다. 변수환을 먼저 적분하고 상수환을 나중에 적분한다 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도형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콥이 변환정리라는 것은 자, 이렇게 직교좌표계에서의 이중적분이나 또는 직교좌표계를 극좌표계 상에서의 이중적분하는 거나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어떤 개념인지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하나의 좌표계를 다른 좌표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도 자, 여기가 지금 UV 좌표계가 이렇게 있다라 봐요. 이쪽은 XY 좌표계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UV에 의한 상들을 생각하는데요. 이 안에 있는 점들을, 자, 이 안에 있는 어떤 영역이에요.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이거에 대응되는 XY 평면의 영역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XY 평면의 영역은 R이에요. 이 영역이 R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역은 UV 평면상의 영역은 G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 UV점의 좌표의 상이 X를 결정하고 UV점의 좌표의 상이 Y를 결정한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점 UV에 의한 상으로서 이 안에 있는 점 XY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이런 대응 관계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는 이제 GUV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대응을 시킨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대응 관계는 반드시 1대1 대응이라는 가정하에서만 사용합니다. 1대1 대응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럼 하나의 좌표계를 다른 좌표계로 지금 바꿔서 계산하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서 기호표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J라는 기호표기는 뭘 나타내냐면은 하나의 좌표계를 다른 좌표계로 바꿀 거예요. 만약에 자, 여기 보다시피 파이라는 이변수 함수를 XY 영역에서 이중적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영역에서 정의된 기호표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쪽입니다. 이쪽 영역 R상에서 정의된 파이라는 함수에 대한 이중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얘가 적분이 수월하면 그냥 적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표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 파이라는 피적분 함수를 이 영역 R 안에서 적분할 때 적분이 안 되는 모양이거나 또는 된다 할지라도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면은 좀 더 간단하게 바꿔서 계산해 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오른쪽에서의 적분을 왼쪽에서의 적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영역에서의 적분을 이 영역에서의 적분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자, 이때 이 영역을 바꾸기 전에 있는 좌표계는 XY, 바꾸고자 하는 좌표계는 UV죠. 그럼 이때 바꾸기 전에 있는 좌표계가 위, 바꾸고자 하는 좌표계가 아래예요.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야코비안의 이니셜을 따와서 보통 J라 써서 표시합니다. 라운드 XY, 라운드 UV예요. 라운드라 있습니다. 위의 좌표계가 바꾸기 전에 있는 좌표계고 아래에 있는 좌표계는 바꾸고자 하는 좌표계예요. 이때 이 기호는 야코비가 만든 이 기호는 어떤 의미냐면 다음같이 계산하기로 약속한 기호입니다. 얘는 기억하기 좋아요.
x를 u에 대해서 편미분 하라는 뜻이에요. 제1행 1열 행렬식입니다. 라운드 x 라운드 u 그리고 라운드 x 라운드 v가 1행 2열의 원소입니다. 자, 이렇게 라운드 x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v가 1행이 있고요. 이게 끝나면 라운드 y 라운드 u 라운드 y 라운드 u 그리고 그게 끝나면 라운드 y 라운드 v. 자,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변수, 그러니까 바꾸기 전의 변수하고 바꾸고자 하는 변수가 각각 두 개로 돼 있을 때는 당연히 2차 정사각형렬입니다. 바꾸기 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전후예요, 전후. 위가 전이고 아래가 후입니다.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행렬식인데요. 우리는 앞에서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 배웠었죠? x자 모양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을 뺀 거예요. 그게 바로 행렬식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 야코비, 요걸 우리가 야코비 행렬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또는 간단하게 야코비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야코비 행렬식 또는 그냥 야코비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행렬식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야코비 행렬식인데요. 이 야코비 행렬식은 이걸 계산하다 보면은 여기가 때로는 문자로도 나오지만 때로는 숫자로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음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야코비 행렬식을 계산했을 때 크기를 계산한다는 뜻에서 절대값을 붙입니다. 이건 행렬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야코비안 자체가 행렬식이고요. 얘가 혹시라도 이 구성원소가 다 숫자로 되어 있을 때는 음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을 붙이는 개념이에요. 이건 행렬식이 아니라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j-의 크기예요. 크기. 행렬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야코비안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건 뭘 나타내냐면은 바로 이 영역에서의 넓이가 이거였다면 저쪽으로 변형된 이 넓이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이 도형과 이 도형이 이 함수에 의해서 달라지는데요. 이 영역의 크기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 확대 내지는 축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변형된 값을 보정한 값이에요.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아지게끔 하는 그 값이 야코비안 값의 크기만큼을 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증명 없이 그냥 가려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오른쪽 영역 R상에서 적분을 왼쪽 G 영역상에서 적분을 하려고 할 때 이쪽에서의 이게 dx, dy가 직교접해서 넓이 da잖아요. 넓이. 이게 이쪽의 넓이라면 이쪽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라면 이것이 야코비안 값의 크기 그리고 이쪽에서의 넓이가 du, dv 여기 dx, dy 했던 것처럼 이렇게 돼야만이 이 값이 같아지게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xy죠. 이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관계를 씁니다. 이쪽은 UV니까 UV로 표시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FUV 그리고 여기는 X가 FUV죠. Y가 GUV예요.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변환의 야코비안 값의 크기 du, dv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주 유명한 야코비 변환 정리예요. 이중적분에서의 야코비 변환 정리 정말 중요한 정리인데요. 증명은 대부분의 대학 미분적분학 교과과정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왼쪽의 이중적분을 쉽게 적분할 수 없을 때 다른 좌표계로 바꾸거나 해서 계산하는 것이 이건데요. 이것이 야코비 변환 정리입니다. 이 야코비 변환 정리를 왜 설명해 놨냐면 바로 요 밑에 있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직교좌표계에서의 적분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극좌표로 바꿔서 적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때 직교좌표계에서의 적분이 쉽지 않을 때 극좌표로 바꿀 때는요. 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여기다 그대로 해볼게요. 이 영역 R상에서 phi xy dx dy예요. 자, 직교좌표계 영역을 극좌표로 바꾼 걸 편해서 여기도 지나 놓겠습니다. 그러면 직교좌표계와 극좌표 사이의 대응관계로부터 x는 r 코사인 세타 마치 여기서 이렇게 바꾼 것이 요거인 것처럼 y는 여기서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야코비안 값의 크기 이쪽에는 UV지만 여기는 r 세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dr d 세타 이렇게 됩니다는 얘기고 우리가 뭘 확인해 보고 싶은 거냐면 이 야코비안 값의 크기가 정말로 r과 같을까요?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바꾸기 전에 있는 좌표계는 직교좌표계고 바꾸고자 하는 좌표계는 R세타 극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걸 바꿔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얘네들을 전부 다 R과 세타로 바꿔놓겠습니다. 여기가 R, 여기가 세타예요. 라운드 X, 라운드 R이고, 라운드 X, 라운드 세타가 되고, 라운드 Y, 라운드 R이 되고, 라운드 Y, 라운드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야코비안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합니다. X가 R 코사인 세타잖아요. X가 R 코사인 세타. 얘를 R에 대해서만 편미를 해보세요. R 코사인 세타를 R에 대해서만 편미하면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X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하죠. 얘가 X니까 첫 번째가 X잖아요. X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하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입니다.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Y를 R에 대해서, 이게 Y잖아요. Y가 R 사인 세타였으니까요. Y를 R에 대해서 편미하면 사인 세타. Y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하면 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우리는 2차 정사각형률의 행렬시간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곱하니까 R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이렇게 곱한 거 빼죠. 마이너스 플러스 R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죠. R이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이건 당연히 1이니까 얘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R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은 그로부터 거리라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야코비안 값의 크기를 계산해도 그게 여전히 R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이 좌표계 변환의 결과에 의해서 본다면 조금 전까지 유도했던 이 극좌표에서의 이중적분은 야코비 변환 정리의 특수한 경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극좌표뿐만 아니라 어떤 좌표계라든 간에 변환할 수 있는 만능의 좌표계 변환 정리가 바로 이 야코비 변환 정리입니다. 이런 변환 정리를 사용하는 것은 직교좌표계에서 이중적분이 쉽지 않을 때 사용하는 적분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일반화된 좌표계 변환 입장에서 본다면 극좌표계 변환에서 비교해 보니까 여기 R이 야코비 변환값의 크기와도 같았다는 것. 항상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여기서도 제2의 크기 DR, 제2의 크기 DU, DV가 필요하듯이 여기서도 R, DR, D 세타가 꼭 있어야 돼요. 이거 빠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도 제2의 크기 빠뜨리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이것이 야코비 변환 정리의 개념이고, 또한 그 앞서 우리가 유도했던 것처럼 극좌표에서의 이중적분을 계산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책에는 본문의 예제에 보면 극좌표계의 예문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우리 예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이 예문을 통해서, 이 예문은 사실 그 앞에서 설명했던 통계 분야에서의 자주 나타나는 그 이중적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자분들이 볼 때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연습 문제라든가 또는 다른 미분적분학 교재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꼭 관심 있는 학생들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7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이중적분에서의 이상적분을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단일적분에서도 이상적분을 계산할 때 유한구한으로 축소시킨 다음에 우리가 극한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이중적분에서의 이상적분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여기 dg, dy로 되어 있는 거 편의상 g를 이렇게 수평축에다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y를 그냥 똑같이 세로축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g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전 평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뭐 바꿔놓는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에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 평면상에서의 이 영역 자체가 우리가 이중적분을 하는 이 영역이 바로 전 평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다음같이 유한 영역으로 축소시킨 다음에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 영역에서 적분하는 문제를 극좌표기를 이용해서 계산하고자 할 때는 다음같이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A가 되는 영역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역을 편의상 R이라 놔보겠습니다. R 영역 상에서 이 피적분 함수의 이중적분을 계산한 뒤에 R 상에서의 이중적분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이 영역에서의 이중적분하고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단일적분에서도 유한 영역에서 적분한 다음에 나중에 극한을 이용해서 무한대로 확장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평면 영역 전체인 경우는 이렇게 중심 원점에 있고 반지름 A가 되는 원판 내부 영역에서 적분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영역을 확장을 시킬 겁니다. 영역 R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반지름 A를 무한대로 보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적분을 다음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이 영역 R 상에서 주어진 P적분하면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G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DG DY예요. 마치 X 대신에 G를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적분값 앞에 2파이분의 1이 있고요. 근데 이 적분이 주어진 적분하고 같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한 영역에서 적분한 다음에 이 적분의 결과가 나오면은 반지름 A를 무한대로 보냅니다. 반지름 A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니까 원이 자꾸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평면 전체로 확장을 시켜서 적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주어진 적분을 인테그랄 약자를 써서 I라 써볼게요. 이 적분값 전체를 I라 한다면 이 적분값은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유한 영역 R상에서의 이중적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미 앞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2의 x의 n승꼴을 적분한 문제에서 n이 2 이상이면 적분이 안 됩니다. 이 문자 x에 대해서 적분 안 됩니다 라고 이랬었죠. 플러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다시피 2의 마이너스 이게 제곱이잖아요. 적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g에 대해서든 y에 대해서든 적분이 안 되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조금 전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극좌표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영역 R은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입니다. 따라서 이 영역 R을 극좌표를 이용해서 표시해 본다면 R 세타 좌표기를 이용해서 본다면 R이 취할 수 있는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요. 그래서 R은 0부터 A까지 갑니다. 그래서 세타는 한 바퀴 삥 돌아야 되니까 0부터 2파 여기 뭐 등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책에서 저자분들이 이제 등호 안 넣는다 했으니까요. 그냥 빼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적분은요, 시점 또는 종점이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간에 적분의 기호 표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이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 영역 R을 극좌표로 표시하니까 이와 같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XY 대신에 GY를 썼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X 대신에 G를 Y는 그대로 Y를 썼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X는 R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G는 R 코사인 세타를 놓고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역 R을 극좌표로 표시해 보니까 R은 0부터 A, 세타는 0부터 2파니까 반복 적분을 바꿀 수 있죠. 따라서 주어진 적분은 자, 이제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2파이분의 1이고요. 반복 적분을 바꿉니다. 얘는 지금 이중 적분의 기호 표기에 불과하니까 반복 적분을 바꾸면 R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A까지가 되고 세타는 0부터 2파이에 대한입니다. 한 점에서의 적분은 0이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자, 이와 같이 됐고요. 이 반복 적분을 바꿨고 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2분의 자, 이 관계식으로부터 G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바꿔보니까 각각 제곱해서 더하니까 R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니까 G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걸 R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R제곱 이와 같이 됐고요. 자, 우리는 조금 전까지도 강조했었죠. 하나의 좌표기를 다른 좌표기로 바꿀 때 야곱이 변한 값의 크기를 곱해야 된다고 했었고 극좌표는 직접 계산해 보니까 그게 RDR D세타와 같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DG, DY를 돼 있는 것을 여기는 R, DR, R 그 다음에 세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걸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제 이걸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2파이분의 1이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반복 적분을 계산하는데요. 여기 잘 보면은 요거 R만 있잖아요. 자, 여기 R만 있고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건 결과적으로 요 함수를 R에 대해서 적분한 거예요. 그럼 이게 계산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거 어차피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세타에 이거 어차피 값을 구할 거 아닙니까? 0부터 2까지 있으니까 이게 값이 구해진다면 상수고 상수는 이 세타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적분의 곱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 D세타와 0부터 A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R제곱 RDR 안에 거부터 적분해서 차근차근 바깥으로 나가도 되는데요. 어차피 적분하면 다 각각이 상수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표시해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A가 무한대로 갈 때 2파이분의 1이고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P적분함수 1이니까 1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2파이예요. 앞에다 쓰겠습니다. 이제 얘를 적분하는데요. 얼핏 보면 되게 복잡한 듯 보이는데 이거의 역도함수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R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를 미분해 보세요.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얘를 다시 미분하면 여기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R이 나오거든요. 이거의 도함수 이거고 이거의 역도함수 이거니까 별도의 치환적분 없이 바로 계산했는데요. 만약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은 2분의 R 제곱을 다른 문자 t로 치환해서 계산하고 쭉 정돈하면 얘를 계산한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간단하니까 바로 썼습니다. 0부터 a까지고요. 이제 서로 소거됐습니다.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종점 대입하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이고요. 시점 대입한 거 뺍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2의 형승 1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a가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 승입니다. 분의 1 역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 역수꼴이니까 이거 당연히 0으로 가고요. 이런 극한에 영향을 받지 않죠. 상수니까. 그래서 이 적분값이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값이 1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적분값이 1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가치를 갖는지를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분값이 1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적분값을 이제 참고로 자, 이 적분을 편에서 i로 놨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곱으로 살짝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i를 다음 같이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를 루트 2파이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g의 제곱 dg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i를 이런 적분으로 이상 적분으로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라는 것을 공부했었고 그때 표준화되는 확률 밀도함수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거 좀 지워도 되죠?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우리는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dx에서 이 적분이 1이라는 것이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중적분 단원에서 바로 이걸 설명한 거거든요. 자, 왜 그런지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g스퀘어를 만들었잖아요. g스퀘어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라 놓겠습니다. 뮤라 한다면 좌변 미분하면 dg, 우변 미분하면 시그마분의 1 dx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시그마분의 1 dx를 dg로 바꿔놓은 거예요. 루트 2파이분의 1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낸 거고요. 루트 2파이분의 1 인테랄 마이너스 여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이게 시그마가 양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g도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x가 플러스 무한대면 이것도 양수니까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 양수니까 비례하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가고 플러스면 플러스로 가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트 2파이분의 1 상수 나갔고 시그마분의 1 dx는 dg가 된다 했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2의 마이너스 요거 g 스퀘어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2분의 g의 제곱. 그래서 이거예요. 그게 이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책에 저자분들이 여기를 xy를 쓰지 않고 하나는 g 하나는 y로 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i를 이렇게 놓으면은 이 적분값이 왜 1인가 라는 것을 지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한 거거든요. 자 이제 이것이라 놓으면 i의 제곱을 생각합니다. i의 제곱은 i 곱하기 i예요. 다시 말해서 루트 2파이분의 1 인테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g의 제곱 dg하고 또 i가 하나 더 곱해졌으니까 여기도 루트 2파이분의 1 인테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인데요. 자 정적분은 변수의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인테랄 0부터 1까지 x dx는 2분의 1 나오고요. 인테랄 0부터 1까지 t dt도 2분의 1이 나와요. 즉 피적분 함수의 모양과 적분 구간이 변함이 없다면 적분값은 같아요. 그래서 이게 g로 돼 있던 이렇게 y로 돼 있던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도 i가 되고 얘도 적분값 i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바꿔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푸비니 정리라고 해서 적분을 이렇게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그 정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정리를 따로 증명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바로 계산을 설명만 할게요. 어차피 이 값은 지금 아직 1인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계산하면 상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차피 상수니까 이 오른쪽 적분 입장에서 보면 이거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2파이분의 1 루트 2파이분의 1
루트 2파이분의 1, 루트 2파이분의 1 곱하면 당연히 2파이분의 1이 나오죠. 얘 어차피 상수니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얘네들끼리 곱해서 2파이분의 1이 된 거고요. 이미 그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값이 1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에 들어가니까 i의 제곱 여기다 다시 써보면은 그래서 이 루트 곱하기 루트니까 여기 2파이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2야 마이너스 2분의 y의 제곱 dy가 된 거예요. 요 안으로 들어와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곱해줬고요. 얘가 안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2야 마이너스 2분의 g의 제곱 dg가 된 거예요. 이때 얘 입장에서 본다면 g에 관한 적분이니까 얘는 어차피 상수가 될 거 아닙니까? g에 대한 적분이니까 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지수법칙 적용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dg dy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적분을 아까 i를 썼다가 i제로 다시 바꿨던 이유는 이걸 계산하라는 것이 예제 7번이에요. 우리 이걸 계산하니까 1이 나왔잖아요. 극좌표로 바꾸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i의 제곱이 1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i 제곱이. 그러면 당연히 i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보다시피 피적분함수가 지수함수니까 양수잖아요. 피적분함수 양수면 적분값도 양수예요.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죠. 무형근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만 나와요. i가 1이었다는 뜻이에요. 즉 얘가 1입니다라는 얘기예요. 표준화된 정기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이잖아요. 확률 밀도 함수가 맞습니다. 피적분 함수는 지수 함수니까 당연히 양수고요. 이것도 양수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두 가지 조건을 당연히 만족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분포 함수의 도함수로서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지만 다른 책에서는 이 피적분 함수가 0보다 크나 같다. 그리고 전 범위에서 적분한 건 1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피적분 함수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리고 전 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이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맞고요. 이것은 표준화된 정기분포예요. G스퀘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화시키기 전에 있던 얘도 표준화되기 전에 있던 원래 정기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맞구나 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증명이 됐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예제 7번을 다루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좌표에서의 이중적분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더 많은 극좌표에서의 이중적분에 관련된 문제들은 교재 연습 문제 한 2개 정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대학교 과정의 미분적분학의 이중적분, 극좌표에서의 이중적분 단원에 보면 훨씬 더 많은 유형의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교재 제15절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이어서 16장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